이른 아침, 서울 보라매 공원에 위치한 기상청. 관측 정책과의 하루는 분주하게 시작된다. 오늘 일정을 체크하는 김영애 주임. 그녀의 얼굴은 오늘도 해맑음. 최근 기상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칫 예민하고 긴장되는 업무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가운데 언제나 환한 그녀의 얼굴이 사무실 전체를 환하게 만든다. 김영애 씨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항상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남에게 줄 수 있는 기쁨,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과 중에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가오는 게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김영애 씨 얼굴을 보면, 그런 행동을 보면 본받을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직장 상사가 본받을 것이 많다고 평가하는 그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올해 26살의 앳돼 보이는 최무진 씨. 그가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중독에 관해 진지하게 강의하고 있다.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그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을까? 뜨거운 여름, 한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부부인 이들의 강의를 듣는 표정은 자뭇 진지하기만 하다. 끝나고 집에서 이어지는 교제 시간. 행복함 속에 평범해 보이는 두 사람. 과거에는 어땠을까? 김영애 주임이 동료들과 춘천에 가고 있다. 그녀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이렇게 같이 가게 되니까 그러게.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실제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오시는 마음이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뻐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좋고. 드디어 그녀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집회. 그녀들의 마음에 가슴을 치는 뜨거운 울림이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이어진 점심시간. 아침 일찍 서두른 탓에 밥맛이 꿀맛이다. 들은 내용을 화두로 다시 꿀맛 같은 강의를 곱씹고 있다. 어느새 식판을 다 비우고 잠시 차 한 잔을 하기 위해 서두른다. (10년) 이상 함께한 직장 동료들. 영애 주임을 안 지 한 4, 5년 됐는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특히 이제 웃는 모습.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고 이 직장인 포스가 나는 게 얼굴이 굳어져요.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를 특히 하게 됐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굳은 일 하는 걸 싫어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전부 다 자기가 중요한 일 하고 싶고 뭐 내가 성과가 나는 일을 하고 싶지.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이제 같은 부서원들의 숨어서 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표가 나든 안 나든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제 리더십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자리가 올라가면
내가 뭐 과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거나 지위가 올라가면 리더십이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제일 끝인데 말인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과장님 앞이나 뭐 청장님 앞이나 같은 부서원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이제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녀의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자기의 그 모습이 그 좀 남과 달라도 그 다른 거에 아무 그런 게 없이 너무 밝고 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겉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저런 그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친하게 이렇게 만날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알고 싶으냐고,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영애 주임. 정상인 형제들에 비해 유독 작았던 그녀는 어린 시절 연골장애로 키가 크지 못했다. 제가 키가 138cm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실은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날씨 좀 뜨겁죠. 그렇다고 또 이 작은 데다가 좀 기우뚱도 거리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또 제가 유리문 앞에 이렇게 제 얼굴이 또 제 모습이 빛을 비치면은 너무나 이게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리고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작게 만드셔서 이게 변화될 수 없도록 그런 내가 정말 참된 나를,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저번에 홍천요즘 갔다 오고 나서 그 남편들한테 강요지고. 최무진 씨가 강의 다녀온 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게임을 통해 도피하고 싶은 현실에 대리만족을 얻고 무려 10여 년 넘게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지냈다. 2004년도에 무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무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 아이는 뭔가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무진이의 특징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듣고 있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무진아 무진아 이렇게 이름을 여러 번 불러야 눈을 그때를 쳐다보고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에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과 함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게임 중독. 그 중독의 폐해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게임을 했는데요.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했고 새벽에 2시부터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정말 게임에 마음이 완전히 묻어져 있어서 슬픈 감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게임을 못하게 할까 봐, 아버지가 살아서 와서 날 못하게 할까 봐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뎌지고 그 상태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살이 ጭ었습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너무 신경이 쇠약해서 52kg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은 73kg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정말로 이 가족이죠.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이 사랑을 받게 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하니까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는 확실해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정확히 잡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이 하나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기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정말로 그 눌리고 힘들어하는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게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이 조직폭력배라는 데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가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접하게 되는 게 술, 마약, 도박. 이거를 뭐라 그럴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한테 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지 알고 세상에서 이게 전부인지 알고 세상을 산 거죠. 딴 세상에 있는 걸 모르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생활을 패턴한 건데 이 생활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왜 나한테 맞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죄를 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전부다. 이게 나한테는 전부다. 만족이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해서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많았고 세상에 대한 낙이 너무 많아서 그 이제 돈의 욕심을 쫓다 보니까 결국 유흥 쪽으로 빠져서 어린 나이부터 마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탕의 끝까지 이제 성격 자체가 절제가 안 되고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절제 못하고 결국은 그 끝이 뭐 해볼 건 다 해보고 그 끝이 결국은 이제 카지노까지 가게 돼서 많은 돈을 탕진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내 옛날에 있던 그 정말 습관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정말 비시고 하니까 정말 옛날의 습관이 싹 없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노력해서 막 한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가정대입시켜 너무 진짜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붙들어주고 응? 다독여주고 힘이 돼주고 주변에서 같이 가정이 지금 3년째인데 너무나 뭐 축복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예. 큰 것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술이 좀 먹고 뭐 신병이 또 좋아진다고 해서 뭐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공동체. 내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 배만에 이제 담배를 끊었지만 이게 내가 끊었잖아. 그들의 가족 같은 사랑.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빠른 변화 속 물질적인 풍요로만 채울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함께하는 그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하나로서 뭉쳐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문제 하나를 만약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가 또 병들어 있고 육체 질병이 있다든가 낙심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마 가장 그 복음의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가족 중 정은이의 생일. 제 생일 이런 생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수련의 기간 내내 흘러넘치는 힘찬 찬양 소리. 참석자 중 반 이상은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이다. 그뿐 아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 온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얼굴엔 한결같이 확신에 찬 의지와 감동이 동시에 배어난다. 당당하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환한 얼굴들.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아쉬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으로 하나 된 저들의 가족 공동체 사랑은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고양시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오늘 이곳에선 한중일 가나 4개국 국제 여자축구 친선대회가 열린다. 이미 아침부터 대회에 참가할 각국 여자축구팀 선수들이 속속들이 도착해 몸을 풀고 있다.
경기 1시간을 남길 즈음 낯익은 티를 입은 이들이 응원석으로 들어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러 오셨어요? 지소연이 축구 응원하러 왔습니다. 2010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3위를 이끌었던 주역 지메시 지소연 선수를 비롯한 주전 13명이 모두 이 한마음 공동체 가족이다. 오늘 지소연 선수와 권은솜 선수가 뛰고 있는 일본 여자축구 최강팀 고베 아이낙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에서 한마음 공동체 200여 명이 올라온 것이다. 이날 지소연 선수는 결정골을 터뜨려 이들의 열띤 응원에 보답했다.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가족의 일원인 소연이 선수의 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왔고요. 아침 일찍부터 식구들 전체가 준비를 해서 교회에서 약 200명의 우리 지체분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응원을 준비해서 올라왔고 소연이가 사실 지금 일본에서 경기를 뛰고 있고 리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경기에 저희들 같이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또 같이 한 가족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경기장에 왔고요. 아마 지난번 U20 월드컵에서도 이런 한 가족이라는 거, 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좋은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오늘 골을 넣은 지소연 선수가 한마음 공동체를 찾았다. 자신이 외로울까 봐 멀리 춘천서 한 걸음에 응원 와준 공동체 식구들. 이어 오늘 함께 뛴 권은솜 선수도 함께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울컥하는 순간이다. 공동체가 있기에 늘 든든하다.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기든 지든 주의 이름으로 뛰어서 승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마음 가족 공동체. 루터에게 영향을 끼쳐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그런 인물이죠. 수련의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맨스펠드의 라틴 학교를 졸업하고 외부에서 온 박영철 교수가 오랫동안 찾아다닌 초대교회 공동체에 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구글닷컴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실천신학은 성서의 원리나 또는 신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성격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실제 오늘 현실 교회에서 찾아보기를 오랫동안 찾아다녔고 또 그런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도 했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복지의 출발점을 비로소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돼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멀어진 사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유혹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사랑의 공동체로만 가능하기에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서로의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 땅에서도 하늘을 산다.